안녕하세요. 테타리코입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캐릭터를 좀 바꿔봤어요. 그 캐릭터가 귀엽기도 했는데, 조금 손그림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언니랑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보여줬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캐릭터가 아니라 좀 상반신까지는 있게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그거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얼굴도 너무 작아지고 좀 비율도 조금 이상해져서 그냥 이렇게 얼굴만 해봤습니다. 팟빵 들으시는 분들은 어, 제가 썸네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벌써 두 자릿수를 돌파를 했네요. 원래 제가 팟빵을 언제 시작을 했냐면은, 팟빵을 제가 이게 언제 거지? 낯선이의 자기소개가 언제 거요? 언제 거냐면은 6월 18일이네요. 6월 18일 날 처음으로 올렸고, 이제 9월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지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2달 정도 뭔가를 꾸준히 했다는 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10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다행히 그 태풍 지나고 나서 다시 좀 더워졌다가 어제 오늘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다시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장마로 큰 피해 없이 날씨만 다 선선해지기를 바라며, 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월요일 날 오펜하이머를 이제 드디어 보려고 용산 아이맥스를 예약을 해뒀어요. 그래서 용산 아이맥스를 가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운동을 갔다가 영화관을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어, 운동 아니면 영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어서 그냥 운동을 갔습니다. 쿨하게 예매 취소하고. 근데 또 예매를 한 좌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어디를 예매를 했었냐면은 C열을 예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이맥스를 과연 용산 아이맥스가 저희 나라에 있는 아이맥스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을 내가 앞좌석에서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내 목이 과연 잘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일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인터넷 찾아봤는데, CL도 볼만은 한가 봐요. A열, B열이 진짜 압박이 너무 심하고, A열이 진짜 압박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열은 그래도 어 볼만하다 이러는 소리를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그러면 C열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아니 예매를 했는데,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C열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달짝지근의 7510을 봤습니다.
7510을 봤는데 혼자서 가서 봤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유해진 씨랑 김희선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출연진이 유해진 씨, 김희선 씨, 차인표 씨, 진선규 씨, 한선아 씨 뭐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요 출연진들은. 근데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유해진 씨가 연기를 또 너무너무너무 잘하셔 가지고 놀랐어요. 원래 연기 잘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근데 또 대형 스크린에서 보니까 참 연기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희선 씨도 너무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너무 이쁘셨어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이렇게 꾸미고 나오시는 역할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너무 이쁘셨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정보와 그냥 유해진 씨, 김희선 씨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다, 이런 것만 알고서 가서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차인표 씨가 유해진 씨 형으로 나오세요. 유해진 씨 형으로 나오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차인표 씨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즘 저보다 아래 세대 친구들보다는. 근데 그렇게 잘은 모르거든요. 차인표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알긴 알아요. 그 분노의 칫솔, 양치지, 그것도 알고 뭐 하여튼 알긴 아는데, 뭐 제대로 연기를 하는 거를 뭐 어디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근데 너무, 너무 멋지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저는 차인표 씨에 대해서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또래의 어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남자 배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봤는데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게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깡패 건달처럼 나오시는데 몸이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셨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차인표 님 얼굴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얼굴이 계속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외에 쪼끔 그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은 그 얼굴을 50대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고, 그 외에 이병헌 씨도 20대 때 얼굴이랑 너무 똑같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 박수 받아 마땅한 정말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관리를?' 참.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선균 씨가 나오는데, 진선 진선규 씨가 나오는데, 진선규 씨가 이제 어 유해진 씨가 거기서 제과 회사 있잖아요. 과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뭐 실장님이 이제 진선규 씨인데, 거기서 이제 실장님 역에 맞춰서 딱 정장만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있으신 역할이세요. 돈이 있으신 역할이신데,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다들 아시나요? 그 영드 셜록의 그 셜록 주인공인데, 그 배우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냥 개성이 있는 배우세요. 근데 그 배우분이 이제 스타트rek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잘생기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근데 진선규 씨가, 저는 진선규 씨를 뭐로 기억을 하냐면은
범죄 도시랑 또 뭐지? 극한 직업. 그러니까 어 약간 이렇게 뭔가 구르는 역할로 많이 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정장 빼입고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시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시 사람은 잘 관리를 하고 잘 뭐 때 빼고 광 내고 하면은 '다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성규 씨 또 이렇게 배우분들은 워낙에 발성이라든지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근데 너무 참 멋있게 나오셨다.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다, 여기에 나오시는 거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선화 씨도 또 너무 깍쟁이처럼 워낙에 이쁘시니까 그래서 너무 잘 맞춰서 다들 연기를 무슨 합을 맞춘 것처럼 너무 연기를 다들 잘하셔 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달짝지근해하고 부재인지 해서 땡땡하고 7510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제 유해진 씨 배우 유해진 배우가 이제 맡은 역할 이름이 차치호예요. 그 치호의 75 그리고 김희선 씨가 맡으신 배역이 210 이거든요. 그래서 그 1형에 10을 따서 7510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간만에 한국 영화 중에 참 재미있는 거를 봤다고 생각했고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그 소개를 읽어 드리자면은 이제 타고난 미각 100%, 현실 감각은 0%, 재가 연구원 치호, 과자밖에 모르는 치호 앞에 직진밖에 모르는 세상 긍정 마인드 1형이 나타나고 치호는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여기에 염치 없고 철까지 없는 형 석호, 자아도취 재가 회사 사장 병훈, 예측 불가한 과몰임러 은수까지 제대로 엮이게 된 치호. 매일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그의 인생이 버라이어티한 변화로 뒤덮이기 시작하는데 OMG 세상에 이런 맛이 올 여름 달짝지근해진 그가 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괜찮았습니다. 장르가 코미디네요. 그리고 이제 러닝타임 119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영화관에 혼자 가서 봤지만 그때가 이제 2 시였는데 생각보다 극장에 이제 좀 계셨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어머니들도 좀 계셨고 뭐 이제 뭐 방학한 뭐 대학생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영화냐면은 극한 직업 영화관에서 보셨을까요, 다들? 극한 직업 영화관에서 보셨을 때 빵 터질 때 다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소리 내고 웃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한국 영화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갑자기. 그 밀수도 있고 뭐 뭐지? 이병헌 씨 나오는 거? 무슨 콘크리트? 잠시만요. 뭐였지? 그동안 너무 많은 한국 영화가 나와서 '한국 영화를 좀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씨랑 박보영 씨랑 박서준 씨 나오는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밀수 뭐 조인성 씨 뭐 김희수 씨, 염정아 씨 나오는 거랑 보호자 정우성 씨랑 김남길 씨 나오고 또 뭐 있었지? 그 하정우 씨랑 주지훈 씨 나오는 게 제목이 이름이 비공식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한국 영화가 너무 와장창창 나와서 한국 영화가 또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한국 정서가 맞겠죠. 그래서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이제 너무 다 무거운 거 같아 가지고 달짝지근해를 봤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짝지근해 보기 전에 이제 유해진 씨 나온 영화 중에 또 좋아하는 영화가 럭키 있어요. 이준 씨랑 나오는 조 하여튼 그 영화 아시죠? 럭키. 거기서 이제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으로 나와 가지고 하여튼 그거 참 재밌게 또 이제 달짝지근해 보러 가기 전에 그거 한번 봐 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코믹의 요소로 따지자면은 이제 코믹 웃음 포인트는 각자만의 그 포인트가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극한 직업의 그 코미디 강도보다는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거 보고 나도 웃었던 거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약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어 한국 영화 보고 싶은데 뭐 가벼운 거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달짝지근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이제 개봉한 지 한 8-9일 차 정도 됐는데 박스오피스 3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다 똑같은 생각이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 제가 이제 저번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라마 남남 있잖아요. 그 최수영 씨랑 전혜진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엄마와 딸의 얘기. 그게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로 이제 끝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방송까지 다 알차게 봤고요. 12부작이어서 부담 없이 참 재미있게 봤어요. 좀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간만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났었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남 같은 경우에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티빙 보면은 그 1 위거든요, 순위가. 그래서 나만 보는 드라마는 아닌 걸로 다 같이 보고 있었던 드라마인 걸로.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드라마 보고 싶은데 뭐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남남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걸도 나왔잖아요. 마스크걸은 제가 이제 웹툰으로 좀 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1 회를 쪼끔 보다가 말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거는 좀 각 잡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1 화를 보고서 그냥 말았습니다. 1화 초반만 보고서 말았어요. 그리고 뭐 본 거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영화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긴 해요. 영화가 이제 또 음 스트레스 해소에 저는 도움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상 뭐 편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연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알지는 못해요. 사실 뭐 학구적으로까지는. 근데 워낙에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남남 보고 달짝지근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언니랑 드디어 메가로돈 1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메가로돈 1을 제가 혼자서는 자주 봤는데 언니랑은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부가 그 출장을 가 가지고 이제 언니네 집에서 제가 하루 잤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는 날인데 금요일 날은 이제 언니가 쉬는 날이라 가지고 보기로 했습니다.
메가로돈 1을 드디어 같이. 그래서 너무 기대 중이에요. 이미 다 봤지만 내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지,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콩닥콩닥거리게 했는지 그걸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이 보기로 했고요. 어,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내가.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저는 행복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요즘에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먹는 거를 참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먹고 싶은 거를 참는 게. 워낙 먹장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적응이 되니까 먹는 걸 참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클린하게 식단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양을 대폭 줄이고, 양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대폭 줄이고, 이제 그냥 칼로리 소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운동도 가기가 너무 싫고, 먹고 싶은 것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망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이번 주에 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운동을 안 갔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안 갔고, 오늘은 이제 언니네 집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운동도 근력을 이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소랑 근력을 적절하게 해야지,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지 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뭐 힘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근력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요즘에 근력을 잘 안 하고, 원래 근력을 해도 그냥 뭐 몇 개 안 했어요. 뭐 레그 프레스 뭐 이런 것만 했지. 근데 근력을 참 하기가 싫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뭐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요즘 참 정체기에 왔다. 근데 이 정체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내 앞으로의 그 다이어트의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참 뭐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시 잡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해야 되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속은 상하지만 뭐 이렇게 해보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애초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이제 1일 1식을 했어요. 1일 1식을 웬만하면 1일 1식을 했는데, 이제 뭐지? 간헐적 단식? 그거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점심때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던가 하는데, 먹고 싶은 걸 먹어도 그러니까 공복을 너무나도 오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몇 시간 동안 공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는 좀 배가 고파도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참을 만해요. 자고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면은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 공복 유산소를 하고 나시면은 입이 터지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던가, 그냥 뭐 엄마가 해줄 수 있다면은 엄마가 해준 거 먹던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양껏은 아니겠지만 적당히, 그리고 적당히 건강에 나쁜 거, 적당히 건강에 좋은 거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선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점심에 먹었던 것들은
내 성에 차지 않았다. 뭐 시켜 먹은 것도 실패를 했고, 아니, 제가 웬만한 거는 잘 먹어요. 시켜 먹는 건 웬만해서는 잘 먹어요. 시켜 먹는 건 내가 고르는 메뉴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를 먹던가 아니면은 그냥 예상 가능한 맛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시킨 게 저는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아니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맛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뭔가 닭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뼈 없는 닭발.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엄마가 양념을 해줬는데 엄마가 양념을 잘못한 거예요. 엄마 음식을 잘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 손재주가 좋으시기 때문에 음식도 잘하세요. 음식을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한 거는 거의 90%는 다 맛있어요. 98%까지는 다 맛있어. 근데 정말 슬림한 찬스의 그 몇 퍼센트가 있어요. 가끔 엄마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모든 음식을 잘하는데 라면은 잘 못 끓이시거든요. 라면에 자꾸 이상한 걸 넣어요. 나는 라면을 먹으면 계란도 없이 그냥 그 라면만 먹고 싶은데 자꾸 막 야채 추가하고 막 이것저것 추가하고 저는 그게 저의 취향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은 다 잘하는데 진짜 모든 걸 다 잘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못 끓여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음식 중에 내가 별로 손이 안 가는 걸 꼽자면은 라면인데 어제 닭발이 처음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먹다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정체성을 잘 모르겠는 느낌? 이게 뭔가 이게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아주 성에 차지 않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안타까웠어요. 뭐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먹어야지. 먹고 싶으면 이제 뭐 엄마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차버려가지고 대놓고는 그렇게 못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역시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뇌는 풍성했어요. 뇌는 아주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혀가 행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맛있는 걸 먹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다들 맛있는 거는 드셨을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간단한 이번 주의 삶은 이러하였고요. 음, 캐릭터 괜찮아요? 전 좀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음, 여튼 이번 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내가? 음, 요즘에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은 손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미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애니메이트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뭐 아니면은 뭐 모션 그래픽이나 그러니까 내가 그린 거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구입을 했는데 손이 잘 가진 않아요, 사실.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잘 감도 안 잡히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분명 앉기 전에 무슨 얘기할지 딱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 형부가 이제 이번 주에 출장을 갔는데요.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언니가 어
저희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제가 언니네 집 가서 자거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언니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잤어요. 강아지들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는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잤는데 아빠가 어제 일 나가셔가지고.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미리 방에 누워 있었어요. 자려고 이제. 그래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른 그 강아지들을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침대에다가 올려줬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가 언니 그 불이 꺼져 있었고 언니가 핸드폰만 들고 있어서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 핸드폰으로 언니 얼굴에만 이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한 마리가 언니의 얼굴을 보면서 으르렁하는 거예요. 언니의 얼굴을 내려 까면서 이렇게 눈으로 내려 까듯이 이렇게 보면서 으르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어이가 없고 놀래가 이거 누구야 이러는데 진짜 웃겼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네요. 어떡하냐? 난 재미있었는데. 하여튼 난 재미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왜 이래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 어? 정신 차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사실 지금 너무 더워요. 또 더워. 분명 내가 아까 전에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 내 방에 문 닫았고 선풍기도 제일 약하게 틀어놓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더워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니야. 오늘 낮잠도 잤거든요? 낮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른 점심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잤어요. 너무 꿀잠 잤는데 꿀잠을 잤으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질 않네. 어떡하지? 재밌는 얘기가 없을까? 어떡하죠? 돌아왔습니다. 무슨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하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할 얘기가 없을까? 내가 그래도 4, 50분 혼자 떠드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할 말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사실 한 게 없어요. 요즘에 너무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좀 게으르다는 게 제가 원래 그 뭐 MBTI로 따지자면은 I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 성향이 강하다고 뭐 친구를 못 사귀어 막 그런 게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왜 좋냐면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도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산적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I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잘 안 해요.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만나도 만나는 애들만 딱 만나지 막 어디 가서 막 친구를 만나고 막 어디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어디 동아리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왠지 모르게 저는 그냥 그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한 게 없었어요.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는 특히나 너무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운동을 또 오랜만에 갔다 왔더니 운동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나면은 지쳐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막 낮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주부터는 쪼끔 좀 '활동적으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할 말도 없고 '왜 이래 나 진짜?' 왜 갑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걸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요즘에 뭐 산 것도 딱히 없어요.
먹은 것도 딱히 없고 뭐 어디를 딱히 가지도 않고 원래 외식하는 걸로 좀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충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딱히 충당도 안 됐어. 다음 주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살아봐야겠어요. 영화도 동네에서만 보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서 뭐좀 세상 구경 좀 하면서 응? 그런 것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휴, 그리고 뭘 그리고 할 말도 없으면서.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엔 좀 더 풍성하게 갖고 볼게요, 제가. 너무 실망인데. 편집하면 또 엄청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길이가. 그러면 더 들으시려나, 사람들이? 내게 너무 길어서 안 듣나? 재미가 없나? 이번 한 주도 다들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시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낮, 좋은 아침, 좋은 새벽, 좋은 오후,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편집하던 차차리코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또 빼먹었더라고요. 편집을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언니네 집에서 자면서 그 인어공주를 봤어요. 인어공주를 봤는데 그 제가 인어공주를 원래 그 영화관에서 친구랑 같이 봤었어요. 제가 디즈니 공주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주가 이제 아리엘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바닷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개봉날 친구랑 가서 영화관에 가서 인어공주를 봐서 이제 저는 본 상태였는데 이제 제 주변에서 인어공주를 본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본 사람이. 그래서 그 VOD로 나왔길래 언니랑 이제 구매를 해서 봤어요. 그 인어공주를. 근데 이게 이제 영화관에서 볼 때보다 그 TV로 VOD 화면으로 보는 게 더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스크린에 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느껴지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 TV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둡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그 바닷속이 너무 어둡게 표현이 됐어요. 몇 장면 빼고는. 그래서 그 장면이 조금 이렇게 그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어둡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TV로 보니까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어, 또 아주 깔깔거리면서 봤는데 이걸 다시 봐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도가 조금 낮은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그냥 인어공주 내용이니까 내용이 이제 뭐 더 추가되고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별로 없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완성도가 너무 낮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화면이 조금 저는 완성도가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 영화잖아요. 디즈니는 이제 거대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디즈니를 생각을 했을 때 디즈니한테 원하는 게 있고 디즈니가 이제 또 항상 저희를 대부분은 만족을 시켰으니까 그 비주얼적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완성도가 많이 낮긴 했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긴 했어요. 그게 인어공주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겹쳐서 이제 촬영이 돼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촬영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작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제 제작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속에서 촬영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뭐 이제 바다를 구현을 해야 하는 CG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 배우들이 이제 바닷속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연기를 해야 하는 그 뭐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배우들의 연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CG가 조금 너무 뭔가 이렇게 휑하긴 했어요. 저 개인적인 느낌에는 뭔가 바다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바다 생물체가 많고 바다 배경이 더 추가가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긴 했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기로는 애기들이 이제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서 우는 애들이 좀 있었대요, 무섭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거 듣고 보니까 '아 진짜 애기들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어공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VOD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뭐 바닷속 좋아하고 뭐 디즈니 영화 좋아하고 뭐 그냥 킬링 타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대부분 인어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치에 좀 못 맞췄던 거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요. VOD로 보면서도. 그래도 뭐 쉽게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 그랬고 뭐 하여튼 뭐 인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인어공주가 만화에서는 백인처럼 느껴졌으니까. 근데 이제 디즈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인어에는 뭐 인종이 없다. 그건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어류도 위치에 따라서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김새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뭐 하여튼 그건 디즈니가 그랬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오류는 인어공주만 너무 다르게 나온다. 왜냐면 인어공주의 아빠 트라이튼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은 정말 거의 그 만화랑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르슬라도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해냈고 그 왕자도 에릭 왕자랑 비슷하게 설정을 해놨고 인종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하고 나오는 옷들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인어 공주만 딱 그 뭐 인종의 다양성 뭐 그런 거를 한다고 갑자기 인종을 딱 바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어는 뭐 아무리 인종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는 이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건데 갑자기 다 똑같이 해놓고 이것만 저것만 딱딱 바꿔놓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예 그 뭐 디자인이라든지 코스튬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라이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우르슬라라든지 조금씩 다 같이 변형을 했으면은 그게 이제 삑사리가 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맞물려서 영화가 됐을 텐데 갑자기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도 들었을 거고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을까?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린 점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디즈니가 요구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데 뭐 그거를 아직 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배우만 너무 욕먹게 한 건 아닐까? 진짜 그거는 좀 디즈니가 너무 했다? 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근데 뭐, 좀, CG가 좀 부족했다. 특히 플라운더. 플라운더는 사실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세바스찬은 그래도 이게 그 갑각류라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래. 눈 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라운더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플라운더는 진짜 조금 그거를 디자인에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이거를 분명 영화를 완성을 하고 위에서 그 오케이를 내렸을 텐데 내려서 이게 개봉을 하고 사람들 눈에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라운더는 문제예요. 진짜로. 그 뭐 인어공주의 뭐 인종이 뭐 흑인이다 뭐 어쩌고 너무 다르. 이거는 솔직히 부차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디즈니가 너무 갑자기 뭐 그러니까 아니 내용을 조금씩 다 변형을 시켜야지 갑자기 다 똑같이 해놓고 인어공주만 딱 다르게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게 더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하여튼 플라운더는 진짜 에바예요. 그거는 진짜 저는 정말로 너무 생선이라 너무 돔이거든요 그거? 너무 돔.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하여튼 인어공주도 재밌게 봤고요. 저는 하여튼 여튼 그런 바닷속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영화관 가서도 보고 VOD를 구매해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본 게 있어요. 그 엄마랑 엘리멘탈도 VOD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엘리멘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엘리멘탈을 친구랑 영화관 가서 보고 언니도 엘리멘탈 보고 싶다고 해서 언니랑 영화관 가서 한 번 더 보고 근데 엄마가 이제 허리가 조금 건강한 편은 아니셔가지고 엄마 영화관에 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영화관엔 가기 싫고 엘리멘탈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VOD가 마침 나온 거예요. 그래서 VOD를 구매해서 엄마랑 같이 엘리멘탈을 봤습니다. 엘리멘탈도 VOD로 구매를 해서 TV로 보니까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보면서 색감이 너무 이쁘게 잘 썼다라고 하실 정도로 색감이 너무 이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고 내용도 어느 정도는 신파 같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감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아까 녹음을 할 때 생각을 못 했는지 의문이에요. 편집을 하다가 아니 나 생각해 보니까 인어공주도 다시 봤고 엘리멘탈도 다시 봤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안 했을까? 내가 이번 주에 아무리 한 게 없어도 그렇지 몇 날 며칠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냈겠어요? 그래서 참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어공주도 보고 엘리멘탈도 다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엘리멘탈 VOD로 나왔으니까 영화관에서 못 보신 분들은 VOD로 구매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픽사 그 애니가 애들한테 맞춰지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오히려 성인한테 맞춰준 느낌이거든요. 그 저번에 봤던 소울도 그랬고요. 소울도 확실히 이거는 애기들이 보는 것보다는 성인들이 보는 게 훨씬 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엘리멘탈도 저는 똑같은 장면에서 눈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들이 공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성인이 공감하기가 훨씬 쉬운 영화가 맞구나. 확실히 애기들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라 성인들을 타겟으로 잡은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인어공주가 애들이 보기가 더 쉬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만화 인어공주에 길들여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애기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 이제 저희는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에. 근데 애기들은 이제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에 학습이 되기 전에 그 영화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은 성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키우신 분들은
너무 애기는 인어공주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우르솔라 때문에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저학년도 좀 어려울까? 너무 무서워하나? 제가 저학년 애기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다 VOD로 나왔으니 영화관에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뭐 시간 있고 돈도 쓸 여유가 있다. 10,000원 정도니까 10,000원을 좀 이렇게 쓸 여유가 있다. 영화에. 그러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편집을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안녕.